자, 여러분들, 자,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오늘, 오늘 그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11% 이상으로 끝났는데, 여기서 고점일까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데, 저는 여기서 고점이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고점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그 올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3번 할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요 보고서가 어제 나온 뒤로 오늘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6조 이상을 팔았고 국내 기관들도 거의 3조 이상을 팔았습니다. 개인들만 샀죠. 그래서 조심하기로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또 급락시에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정말 무책임한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분명하게 과열이다. 왜 과열입니까? 삼성전기가 현대차 매출액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삼성전기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훨씬 많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삼성전기는 정말로 고점이고, 그리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삼두마차가 특히 5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른 IT 대표 주자인데, 이들은 공동 운명체처럼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제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 또 거기도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가 올까요? 코덱스 인버스를 공략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고점의 논란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꺼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3번을 한다. 9월달, 10월달, 12월달인데, 자, 보시면은 연속으로 3번을 한다 그랬어요. 자, 3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예요. 그리고 이번에 미 연준 회의 때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암시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코스피가 9천을 뚫었을 때 반도체 시가총액이 60%를 넘어섰거든요. 이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과거에, 자,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미국 나스닥 증시가 고점을 쳤을 때, 예전 일이죠. 예전에 한번 돌아가면 지금부터 30년 전 여기죠. 요때 그때 2002년에 고점을 치고 내려와 가지고 엄청난 거품 논란에 휩싸였을 때가 이때입니다. 요 고점에서 지금 우리 그 반도체처럼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IT 관련 시가총액이 미국 주식의 6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때 아주 뭐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증권사 애들은 뭐 빠지면은 뭐 절호의 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여전히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겁니다. 바로 우리가, 자, 주식에서 돈 버는 원리는 뭐죠? 지금 여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저는 이제 매일경제 TV에 방송을 출연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간단히 이제 제 이력을 보면은
저는 잠시만요. 제가 그 방송을 매일경제TV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여기죠. 저는 이제 아침에 7시 22분에 출연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료 방송을 아침 8시에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출연했던 그때 SK 하이닉스를 작년에 얼마에 제가 추천을 했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8만 2천원에 추천했어요. 작년 4월 달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20만 원도 했었고요. 다시 28만 원, 50만 원. 최근에 가장 그 비싸게 할 때가 80만 원에서 88만 원인데 요것도 제가 증거로 이제 보여준다면 자, SK 하이닉스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자료를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보면은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이 18만 원대부터 계속 추천했다. 그러면 18만 원이 이번에 290만 원 왔으니까 무려 15배나 왔거든요. 1년 만에 15배 왔으면 18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25만 원대 그때 만약에 제 방송을 듣고 사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은 비싸겠습니까? 증권사 애널들은 지금도 싸다고 하는데 주식은 18만 원, 20만 원 사가지고 290만 원 파는 게 정말 이 가장 그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때 18만 원대 매매를 추천했거나 매매한 사람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비싸죠. 엄청 비싼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리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VIP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기록이에요. 자, 그대로 작년 올해 3월 30일 날 88만 원에 추천했고 삼성전자 17만 5,700원에 추천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요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88만 원대만 하더라도 지금 290만 원 났으니까 엄청나게 비싸진 상태잖아요. 자, 요게 제가 보기에는 싸냐 비싸냐 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는 고점인가?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주가가 그러면 여기서 많이 빠졌던 원인은 뭐냐?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완전히 제가 보니까 마음 먹고 집어 던졌어요. 얼마나 팔았네. 외국인들이 6조, 기관은 5조, 12조를 팔았습니다. 투신도 던졌고요. 연기금도. 개인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증권사 보고서는 정말로 반성은 안 하겠죠. 당연히. 저 너무나 좀 얼굴이 두꺼워요. 한번 보고서 읽어보십시오. 자, 보고서 읽어보세요. 얼굴이 정말 두꺼워요. 자, 이런 보고서들이 작년에 이맘때는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얼마나 받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0조도 안 넘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그래서 뭡니까? 지금은 하이닉스는 이제 고점이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세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값어치가 비싸지고 원화 값어치가 싸지니까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리고 뭡니까? 또 한 가지 또 과거에 제가 또 한 가지 재밌는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자, 언제 있었냐면 2015년 12월 달에 가장 최근에 2022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봐봐요. 그러면 금리 인상 전에 하이닉스 주가는 먼저 빠졌어요. 자, 그때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 잘 보십시오. 2022년에 자, 보시면은요.
2022년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니까 주가가 빠지잖아요. 빠지죠. 금리 인상을 하니까 빠져요. 물론 그 전부터 빠졌죠. 이미 그 전부터 여기 선반영했죠. 선반영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여기서 했는데 선반영해가지고 미리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었냐면 자 2015년에도 제가 예를 보여줄게요. 금리 인상이 하이닉스 주가에 그 얼마나 타격이 있나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핵심만 해가지고 참 요거를 이게 굉장히 길어서 요거를 제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옛날 얘기가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2015년에도 이제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2004년이죠. 2004년에도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2004년에도 자 옛날 얘기가 됐네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금리 인상을 여기서 하니까 미리 40%가 빠졌어요. 40%가.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보통 고점에서 30-40% 빠지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의 회의 일정상 빠르면 이번 7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7월 말에 연준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유가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삼성전자한테 해당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락 시에 매수는 저는 조심하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어저께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미래에셋 증권에서 하이닉스 실적 전망을 어떻게 보나 한번 전망할게요. 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자, 보면은요.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 거. 자, 올해 예상치를 얼마로 보냐면은 약 300조로 보고 내년에는 이제 400조로 보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를 이제는 누구로 보면은 미래에셋 증권이죠. 삼성전자를 얼마로 보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은요. 자, 미래에셋 증권이니 같은 증권사로 봤어요. 올해 영업이익을 394조, 내년에 528조. 삼성전자가 올해도 내년에도 이익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어제 삼성전자보다 많았습니다. 이거는 과열된 거죠. 전형적인 과열 신호입니다. 전형적 과열 신호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삼성전기를 제가 이번에 보여줄게요. 보시면은요. 자 삼성전기는 더 가관입니다. 삼성전기는 더 가관이에요. 역시 미래에셋 증권 보고서도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좀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삼성전기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산수만 할 줄 하면 된다. 삼성전기가 올해 매출액이 13조죠. 영업이익이 1조 5천이죠. 내년에 물론 3조가 된다지만 자 그러면은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는 내년에 매출액이 200조가 넘어가요. 영업이익은 13조. 자 그러면 매출액도 현대차가 10배가 남고 영업이익도 10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103조거든요. 103조죠. 삼성전기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45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산수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기 한번 주가 봐보실래요? 자, 삼성전기 이게 주가예요. 그만큼 과열이 됐다는 겁니다. 과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우리는 이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 증권사 애널들은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1년 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6만 원이었어요. 자, 이것도 또한 제가 또 거기 방송 출연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자, 추천했죠. 6만 원대. 자, 그리고 제가 또 제가 또 이 정혜원을 운용하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작년에 6만 원 이후로 계속해서 작년 이제 12월 달에 10만 원 추천했잖아요. 10만 원에. 요게 얼마까지요? 37만 원까지 왔죠. 엄청나게 이익이 난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이익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작년에 6만 700원도 추천했어요. 그 7만 원도. 그러면 매우 자, 우리 제 어떤 추천을 두고 사신 분들은 매우 지금 비싼 상태예요. 비싼 상태인데 증권사 애널들은 싸다고 또 사랑합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래서 증권사 애널들이 우리가 그 말 듣고 했다가는 정말 내 재산 거덜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러면 주가가 언제까지 이거를 기다릴 것인가?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박병주 밴드라는 데에서 여기죠. 오늘 전부 다 모조리 최근에 전부 다 이익 실현을 하도록 계속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도록 계속 했었어요. 계속 매도를 비싸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쯤 바닥을 칠 것인가? 결국은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도 지금 보니까 빠지더라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에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 자, 요거를 월봉으로 한번 딱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코스피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얼마만큼 조정이 왔는가, 그것만 보면 되죠. 자, 한번 요때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금리 인상 충격으로 요때 한 18%가 빠졌어요. 그때 미국은 금리 인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또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 2022년 3월 달에 금리 인상해가지고 계속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 코스피가 30% 빠졌거든요. 33% 빠졌어요. 자, 2022년, 2023년에, 그 다음에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죠. 자, 제가 다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하는데, 자, 요 지점이죠. 여기서 금리 인상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미리 6개월 전부터 빠져가지고 이때도 한 17% 빠졌어요. 고점에서. 그 다음에 또 언제가 있었냐면 2004년 때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여기서 했죠. 여기는 한 26% 빠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통계를 내보면, 자, 만약에 코스피가 저는 6%까지 정도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갭을 메우는 선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8200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400 이하로 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하락을 대비해서 매수 유망주는 뭐로 하면 되겠습니까? 코덱스 인버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